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지켜볼 만큼 지켜봤는데요. 도저히 정치 집단, 아니 이 무리들은 말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과 증거가 당시의 외교활동이 인도의 초청으로 비롯됐으며 공식적인 행사였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못 믿겠다며 오로지 김건희 방탄을 위한 소재로 김정숙 여사의 단독 외교활동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흡사 과거 NLL 대화록 논란이나 서해 공무원 사건의 판박이인데요. 이 모든 게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걸 믿는 지지자들까지 가세하며 오지는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진실은 엄연히 존재하는데요. 마치 이들은 사이비 광신도들처럼 자신들이 가상으로 만들어낸 소설을 믿는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한국과 정상 내외의 외교활동은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으로 성사된 공식 외교활동이었습니다. 그런 외교활동에 대해 전용기 기내식비 운운하며 조롱거리로 삼는 저희가 무엇인지, 과연 인도 측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오늘의 이 상황이 참담하기 거지없습니다. 인도 정부와 모디 총리에게 사과 말씀드립니다.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인도 측의 선의가 이렇게 폄하되는 것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모디 총리의 요청에 따라 한인도 관계를 더욱 깊게 하기 위한 공식적인 외교활동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역동적인 국가 인도와의 외교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를 포함한 인도 방문단은 역대 정부는 물론이고 현 정부 역시 해외 순방되면 매번 제공받고 있을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가짜 뉴스를 더 이상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외교 활동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고소장은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이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또한 발장 끼고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벌이는 이 소란의 부메랑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이른바 인도 셀프 방문 의혹을 제기한 여권 인사들에 대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힘당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를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는 관계자들에 대해 김 여사가 정식적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전임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런 가짜뉴스를 묵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김 여사가 직접 고소인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고소 대상에 대해서는 누가 될지는 법적 검토 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국힘당 배현진 의원이 지난달 3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는데요.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 일행의 대통령 전용기편을 활용한 인도 방문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 3,670만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 원이 책정됐다며 방문단 36명이 기내에서 4끼를 먹은 것으로 나타나 지나친 식비 사용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처음에는 인도 방문 자체를 문제 삼더니만 인도에서 정식 초청으로 외교 활동이 진행된 게 확인되자 이제는 기내식 비용을 문제 삼고 나선 건데요.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무한 반복될 것입니다. 윤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모디 총리의 요청에 따라 한국-인도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기 위한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었다며 그런 외교 활동에 대해 전용기 기내식비 운운하며 조롱거리로 삼는 저희가 무엇이냐고 의혹을 제기한 진영을 비판했는데요. 이어 인도 방문단은 역대 정부는 물론이고 현 정부 역시 해외 순방 때 매번 제공받고 있을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으로 식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고 어떻게 계산 집행되는지 당장 공개하라며 관련 자료를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인도와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려던 정치적 의도가 잘 안 먹히자 이번에는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기내식 비용을 갖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즉시 인도 방문 기내식비의 상세한 산출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십시오. 기내식비는 얼마였고 밤마다 재벌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비용은 얼마였는지 또 그 비용은 누가 냈는지 공개하십시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당대표 출마용 특검법입니까? 정부 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할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의아합니다.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해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왜 반대합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왜 반대합니까? 최소한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부터 찬성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치졸하기 짝이 없는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여권이 산출한 근거도 불분명한 기내식 비용을 두고 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진정책위 의장은 정부는 즉시 2018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기내식비 산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비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라. 기내식비는 얼마였고 밤마다 재벌 회장과 가진 술자리 비용은 얼마였는지 그 비용은 누가 냈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알량한 김건희 씨를 지키겠다고 어거지 무논리를 꺼내든 김정숙 여사 카드. 참 추잡스럽고 조악스럽기 짝이 없는데요. 김건희 씨와 김정숙 여사가 비교가 가능할까요? 더 험한 말을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이런다고 김건희 씨가 특검을 피해갈 수는 없는데요. 집권 2년차 대드덕을 향해 질주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중앙지검 1차장부터 여러 차장들이 새로 보임을 했고 검사장도 얼마 전에 보임을 했습니다. 이제 수사팀이 재편돼서 준비가 되었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그리고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리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제가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이 이번 달 안에 소환 통보를 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검찰총장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이 총장이 과연 대통령 부인을 소환 조사할까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소환 필요성을 묻자 법 앞에 성역이 없다고 한 이원석 검찰총장. 이 총장이 최근 주변의 김 씨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반드시 소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환조사 방침을 분명히 한 건데요. 임기를 불과 3개월 남겨두고
검찰의 자존심을 건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이대로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무기력하게 굴복하고 만다면 검찰의 흑역사로 기록될 게 뻔한 상황인데요. 어떻게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뭔가는 해야 하는 거죠. 지난달 2일 이 총장은 명품백 수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검찰 인사가 끝난 지난주에는 수사전담팀 부장검사도 불러 보고도 받았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과 듀얼백을 줬다는 최지영 목사를 2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을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김 여사 측에 부탁했다는 진술과 대통령실 직원이 이를 확인했다는 통화녹음 등 증거도 확보했는데요. 이르면 이달 안에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통보가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도 지난해 말 김건희 씨 측에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김건희 씨를 여러 번 부를 수 없으니 명품백과 주가 조작 의혹을 한꺼번에 조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건은 대통령실의 반응인데요.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냐는 거죠. 불과 3주 전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부 날아가 버렸는데요. 대통령실이 이 총장에게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하겠다는 이 총장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또 긴급 인사조치를 내놓겠죠. 아니면 임기를 3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경질하는 강수를 둘 수도 있는데요. 뭐 하고 싶은 대로 대놓고 질러대는 정부에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염치도 부끄럼도 모르는 정부는 처음 봤는데요.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이 뛰어다니는 형국인 거죠.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이대로라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경질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저의 뇌피셜임을 밝힙니다.